법정서 제점화된 민의진 200장 불송치 문서 논란, 수사 공정성 의문 확산. 민의진 전 어두호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200장 불송치 문서 논란이 법정 안팎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연애,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넘어서 경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까지 의혹이 이어지면서 논란의 성격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변론 기일에는 당초 예정된 쟁점과는 별개로 민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의 실체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과거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네, 제가 받은 불송치 결정서라며 명확하게 답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즉각 반박했다. 법정에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통상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될 수 있느냐며 직접 의문을 표시했다. 법정에서 이 질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재판장이 200장이 넘는 문서를 실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민 전 대표는 다시 한번 받았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은 즉각 개입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장이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지를 묻자 세종 측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한 발 물러서 문서 전체가 아니라 쪽수만이라도 제출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세종 측은 이 역시 검토 후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방청객 증언에 따르면 해당 이슈는 법정 분위기를 급격히 바꿔놓았다. 김앤장 소속 하이브 측 변호사가 채널명까지 특정해 200장 발언의 진위를 집요하게 확인하자 민 전 대표는 가볍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네 라고 답했고 그 순간 세종 변호사들이 동시에 민 전 대표를 바라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재확인을 반복했고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도 법정 안에 크게 울렸다는 전언도 나왔다. 재판부와 취재진 모두가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서는 수사 결과를 요약한 공문 형식으로 통상 10장 내외다. 200장에 이르는 불송치 결정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수사 과정의 전반, 증거 목록, 수사관의 판단 논리를 상세히 담은 수사 결과 보고서나 수사 보고서는 수백 장에 이를 수 있다. 문제는 이 문서가 수사기관 내부용이라는 점이다.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공식적으로 교부되는 문서가 아니며 재판에서도 거의 제출되지 않는다.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법GPT를 운영하는 민경철 변호사는 최근 민의진이 말한 200장짜리 불송치 결정서는 존재할 수 없다며 유튜브와 온라인에 노출된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 문서인 수사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다. 그는 만약 내부 결제 라인을 거친 수사 보고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전달이 됐다면 이는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 기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 이상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차원의 의혹에 머물지 않고 실제 법정에서 재판부의 질문을 통해 공식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민 전 대표는 200장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법률 대리인은 그 문서의 제출 여부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 역시 끝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다음 쟁점으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이 장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만약 수사 보고서가 실제로 민 전 대표 측에 전달이 됐다면 그 경로는 무엇이었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이는 특정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수사기관 전체 신뢰 문제로 직결이 된다. 특히 앞서 경찰이 민 전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 판단이 여러 차례 법원의 민사 판단과 정면으로 엇갈렸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이 수사는 과연 정상적인 절차였는가라는 질문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200장 문서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지,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검증이 이루어질지에 따라 이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8일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기일이 열렸었죠. 하이브 미니진 관련 주주간 계약 해지, 그리고 풋옵션 대금 관련 변론 기일이었는데, 지금 한국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니진 씨가 전 남친 김기현 바나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했느냐, 요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안을 들여다 봤을 때 이날 변론 기일이 5시간에서 6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중요하고 더 문제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미니진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불송치 결정서,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인데, 요 부분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었고, 이게 분위기를 크게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 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에서 민 전 대표에게 여기죠,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 여기에 출연해서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가 망설임 없이 그렇다, 내가 받은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 받은 거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미 불송치 결정문이 사실 제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200장이 넘는다. 그리고 요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경찰에서는 라고 그분을 콕 집어서 말했어요. 이게 말실수인지 아닌지 이건 나중에 봐야겠지만 요 부분은 좀 이따 추가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서 피고가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인데 근데 방송에서 200장이 넘는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미니진 씨는 여기에 대해서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재판장도 방송에서 했나요? 라고 의문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경찰 수사 문서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서는 수사 결과를 요약한 공문 형태로 보통 10장 내외입니다. 근데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200장에 이르는 불송치 결정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수사 과정 전체를 정리한 내부 문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사 결과 보고서나 수사 보고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에는 어떤 증거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각 증거를 수사관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떤 논리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가 상세히 담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문서가 수사기관 내부용이라는 점인데,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공식적으로 교부되는 문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미니진 씨는 계속해서 네네네 제가 받은 거 맞아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반응했느냐? 강경한 어조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라고 답변했어요. 언제? 재판장이 이거를 증거로 제출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랬는데 재판장께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만약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투면 쪽수라도 제출해 주시면 쪽수 제출은 가능하잖아요 라고 말하자, 세종 변호인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라면서 말꼬리를 흐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최근 유튜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법GPT, 러GPT에서 미니진이 주장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페이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서류로 수사 과정을 기록한 수사기관 내부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부 결제 라인 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을 했다면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고 벌금도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한 14분,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최근에 민희진 씨를 옹호하는 특정 유튜버들이 대부분 들고 있는 공통적인 근거가 민희진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다. 여기서 말한 유튜버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이분이죠. 이분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김성수이셨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노영희 씨 아니고 김성수 씨 맞네요. 자, 김성수 씨께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아예 이 문서를 화면에 띄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뭐죠? 그 트랜스크립트를 보시면 이게 경찰의 수사 보고서예요. 수사 보고서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네, 노영희 씨 맞나요? 이분 성함이 네, 노영희 씨도 수사 보고서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물론 본인께서 이걸 수사 보고서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은 네, 불송치 결정문을 말하려고 했는데 민희진 씨로부터 네, 수사 보고서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두 분 다 수사 보고서라는 워딩을 쓰셨다. 그러면서 이 그 검사 출신 변호사 분께서 보기에는 일단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죠. 근데 경찰이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이브가 이의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요. 근데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하라면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구조라면 경찰이 처음 판단을 재검토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판단의 흐름을 신중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분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점이 매우 이상하다는 거죠. 이미 민사법원에서 여러 차례 민희진이 뉴진스를 하이브 지배 구조 밖으로 빼내거나 어두워를 독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카카오톡 자료를 놓고도 법원이 지배구조 이탈을 모색한 정황으로 읽었는데 경찰은 이 대화를 어두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검사 출신 시각을 해서 보면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이 누적된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의 핵심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이분께서 방송을 통해 지적을 했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수사 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간 것은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심지어 변호사조차도 쉽게 볼 수 없는 경찰 내부 문서, 즉 수사 보고서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튜브 방송과 민희진 측의 발언을 통해서 노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 보고서는 네, 그냥 단순한 결과 요약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수사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담긴 내부 문서죠. 여기서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다는 것이 있는데 이를 수사 보고서라고 해요 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문제는 이게 재판에서도 거의 제출되지 않는 자료라서 수사기관 내부 내부 인원 외에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서가 피고소인 측, 그러니까 민희진 측에 전달이 됐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이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그리고 논리를 미리 알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 검사 출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대 패를 다 보고 카드 게임을 하는 것에 비유할 정도인데 수사의 공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희진과 경찰 간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뭐 친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로비가 있었다던가 뭐 그런 주장을 떠나서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겹쳐 있다는 문제라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끝까지 유지한 점, 그리고 보안 수사 상황에서도 태도가 바뀌지 않은 점, 여기다가 외부로 나와서는 안 될 문서가 흘러나온 듯한 정황까지 겹치면서 이 수사가 정말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사기관에서 유출했다면 그건 중대한 범죄 행위고 공정성은 이미 손실되었다는 것이다. 또 뭐라 하시죠? 이거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이게 집행유예가 붙을 수도 있지만 징역형을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중죄이다. 신분이 박탈되는 그런 중죄이고, 그리고 변호사마저도 수사하는 동안에는 재판하는 기간이라도 좀처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니다. 근데 이 수사 자료를 누가 뺄 수 있었을까? 라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게 담당 수사관일 수도 있고, 수사 기록을 결제로 올렸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담당 수사관의 결제 라인, 그리고 결제받고 검찰로 보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검찰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검사 또는 계장이 검토했으면 또 담당 계장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의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완전히 한쪽 방향에 꽂혀 있는 상황이고 유출된 서류가 미니진 씨한테 가 있고 그게 미니진 씨한테 뭔가 유리하게 보이는 서류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담당 수사관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강조를 했어요. 이 점은 고발에 의해서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이 수사 서류가 미니진 씨나 미니진 씨 측에 전달된 경위가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한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즉시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부정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담당자가 수사한 결과를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기밀이 유출돼서 본인이 유리한 판단을 한 당사자 측에 수사기밀이 유출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십니다. 명백한 증거에 대한 논리 없이 법원의 판단과 정반대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중대한 수사 기밀에 누설된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결정한 문제도 아닌 것 같다. 경찰 수뇌부 자체에서 수사관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대충 수사하고 수사 기밀까지 유출되고 이런 상황에서 덮어버리듯이 배임죄 성립을 안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느냐 라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점이 느껴져서 그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영어 영상으로 다뤘을 때 댓글에서 해외 팬분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고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거 봐라.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한국 경찰은 corrupt. 그러니까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디스하는 걸 좋아하는 한국 국민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헬 조선인이 그런 용어도 자주 쓰이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 않아요. 이거를 두고 해외에서 거 봐라 한국 정부, 한국 경찰, 당국 썩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게 솔직히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그런 말이 올라오는 걸 보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 기사에서 알려졌듯이 법정에서까지 이슈가 된 부분이라면 더욱더 공론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경찰 수뇌부가 이 부분을 체킹을 하든지 좀 조치가 취해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미니진 씨가 유죄냐 무죄냐를 단정하는 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사건에서 수사 과정이 투명했는지, 그리고 내부 정보가,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 판단과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또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수사기관 스스로가 글쎄요,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좀 문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용산 경찰서죠. 2024년 상반기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미니진 하이브 사건에 대한 자체 입단속에 나섰다. 관련 사건에 대한 내부 직원들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 이게 2024년 5월 22일 기사입니다. 여기서 함구령을 내린 이 수사 담당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인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이 2025년 7월에 거의 1년 다 돼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나왔죠. 서울 용산 경찰서에서 1년여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근데 구체적인 판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며 두 건 모두 불송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 씨의 행위에 대해서 전속계약의 근간인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들어서 검찰 이의 신청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검사 출신 변호사 분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좀 앞으로도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12월 18일 이 변론기일에 방청을 했던 어떤 네티즌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리도 협소했고 마이크 상태도 그닥인데다 재판도 워낙 길어서 다 기억나지 않는데 200장 이 부분이 인상적인 건 김앤장 남자 변호사가 작심하고 장르만 여의도 채널명까지 언급하면서 거기서 200장이라고 했는데 맞냐고 물었고, 민희진 씨가 발랄한 톤으로 네 라고 했음. 근데 그 순간 서류 보고 있던 세종 변호사들 다 민희진 쳐다봄. 민희진 왼쪽으로 세종 변호사 2명, 중앙센터에 세종 2명, 총 4명 정도였고 각자 움직이다가 민희진 쳐다봤고, 그때 김앤장에서 피고 측 대리인이 19장 제출했는데 200장 받은 게 맞냐고 재차 질문했고, 민희진이 맑은 얼굴로 네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죠 투로 대답을 함. 그때 기억이 남는 이유가 재판장 안도 좀 웅성웅성웅성, 기자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음. 그리고 다른 것보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재판관도 약간 갸웃하면서 민희진한테 다시 물었고, 민희진이 동일하게 200장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김앤장이 바로 치고 들어왔음. 피고 측 대리인 19장 제출했다고 그러면서 세종이랑 김앤장이 마이크 범위 밖에서 또 서로 티키타카 오고 가니까 오늘 하루 종일 두 법률 대리인 측 이런 텐션에 시달린 재판관이 쪽수 문제는 증거로 제출해서 확인시켜줄 수 있냐고 세종에 물었고, 근데 그때 민희진이 가만히나 있지 증인석에서 네 제출하겠다고 맹한 소리 하는데 약간 그때까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음 민희진은. 근데 세종 변호사가 바로 받아서 그건 어쩌고 저쩌고 검토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하면서 민희진 한번 쓱 쳐다봄, 눈치 주듯이. 그리고 제출건으로 김앤장이랑 세종이 말이 더 오고 가니까 또 재판관이 중재하려고, 이번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200장 서류가 아니라 쪽수만 제출할 수 있냐고 하니까 세종 변호사가 그것도 어쩌고 저쩌고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말하고 재판관 또 갸웃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감. 세종 변호사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재판관께서도 이렇게 갸웃하면서 의문을 표기했을까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민희진 본인께서 200장 넘는 이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을 했던 장르만 여의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었습니다. 경찰 얘기를 할 때 그분은 경찰에서는 저의 모든 카톡을 들여다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분이란 워딩 과연
실수였을까? 혹은 실제로 민희진 씨와 연관된 그분이 어딘가에 있지는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아무튼 향후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다룰 수도 있고요. 안 다룰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주로 영어 영상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한국어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